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나이 공개를 했는데 되게 또 반응이 여러분들 반응이 재밌어서 앞으로 조금 그런 얘기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제 인생에서 여러분들한테 풀 수 있는 몇 가지 시크릿들을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준비했냐면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을 또 긴 영상을 이렇게 랜덤으로 찍다 보니까 되게 조금 정신없이 바쁘게 보냈어요. 이게 뭔가 결과물이 나와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 아직 계속 준비 중인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준비했냐면 여러분, 이거는 그냥 약간의 후킹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네, 이 38세, 9세의 싱글 여성들을 위한 자기관리 공부 리스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 10가지가 좀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겹다 하더라도 제 얼굴 보기 싫으면 그냥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영상은 짧게도 만들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한 10가지를 한번 추려왔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10가지를 다 완벽하게 잘 지켜내냐? 아니에요. 저도 뭔가 이렇게 적다 보면 이건 내가 잘 지키고 있네? 이건 좀 많이 내가 부족한데?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리스트업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근데 궁금한 게, 여러분 건강검진은 매년 받으세요? 특히나 혼자 일하시는 분들은 되게 꼭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 게, 회사에서야 매년 체크업을 해주죠. 바디 체크업을. 근데 개인적으로 저처럼 일하시는 분들은 꼭 본인이 직접 건강검진을 신청하셔서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나 여성분들한테는 35세 이상이 넘어가면요, 부인과 검사를 별도로 돈을 내서라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자궁이나 난소나 난소 나이 검사하는 거 있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냉동난자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이 건강 루틴과 관련해서 결국 우리가 운동인데, 제가 요즘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느낀 바, 여러분들이 체중 감량을 위해서라면 왜 다이어트라는 의미 자체가 식단이죠. 워크아웃이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살을 빼기 위한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일단 식단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게 먼저지, 운동을 강하게 하는 것 자체가 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식단과 관련해서, 그리고 운동 루틴 관련해서는 영상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식습관 리셋. 저는 이거 되게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심플한 레시피를 익히는 거. 저처럼 35세 이전까지 요리를 거의 하고 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요리라는 거, 그 전까지는 저는 1인 가구고 저 혼자 살다 보니까, 싱글로 살다 보니까 요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1인 가구가 요리하는 건 되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만년 유지어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사더라도 닭가슴살, 샐러드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사서 그냥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는 정도? 이렇게 되게 간단한 어떤 식습관을 가졌었는데, 최근에 레시피들을 좀 많이 보면서 와, 이거 되게 재밌다. 그리고 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말 올해 초에 요리를 하면서 왜 요리를 해야 하는지를 뭔가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레시피를 익히는 거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자기를 위해서인 것 같아요. 나를 잘 먹이는 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최근에 깨달았어요.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식습관 관리도 관리지만, 뒤쪽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피부 관리, 헤어 관리, 몸매 관리, 모두가 이걸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냥 여러분들이 어디까지는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선을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세 번째는, 이제까지 건강과 식습관 얘기를 했는데 조금 다른 방향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최근에 짧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매매라는 걸 처음 해봤습니다. 부동산을요. 저는 이제까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자산, 투자, 금융과 관련된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되게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만큼 제가 자산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월세로 10년 이상을 살았거든요. 지금 이 월세가, 이 작은 집이 한 170만 원을 내고 살고 있거든요. 네, 조만간 이사를 가겠지만,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저는 지금까지 집을 매매할 생각이 없었고, 작년부터 조금씩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30대에 무언가 하나의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가능한 선에서
매매를 하게 됐고요. 지금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든 저처럼 개인으로 사업을 하든 이 사업을 좀 더 확장시키거나 키우든 간에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은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어떤 소속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언젠가 거기를 떠나게 되어 있잖아요. 자신의 일을 하면서, 그래서 요즘 다들 사이드 잡을 하면서도 직장을 다니시죠. 그래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건 되게 중요하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 과거에 퍼스널 브랜딩과 관련된 강의를 하기도 했었죠. 네, 모 사이트에서.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과 커리어 확장에 대해서 늘 생각을 좀 해두고 계셔야 합니다. 이후에 회사를 나와서 개인으로 뭔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협업,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도 개인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협업할 수 있는 거, 비즈니스도 그렇고 어떤 일을 그렇고 어떤 일이든 협업할 수 있는 어떤 커넥션을 가지는 건 되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개인으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되게 많은 브랜드나 아니면 그런 회사들과 함께하는 일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키우냐, 사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일단 여러분들의 어떤 포지셔닝을 어느 정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 자체가 유튜브에서 시작을 했죠. 그 이외에 뭐 여러분들이 자주 또 사용하시는 링크드인이나 뭔가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보여줄 수 있는 인스타그램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맞는 어떤 사이트나 앱이나 이런 온라인상의 페이지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이거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 특히 작년과 재작년은 정말 AI의 붐이었죠. AI, GPT와 관련된 모든 컨텐츠들이 진짜 되게 한꺼번에 막 쏟아졌는데 지금은 뭐 그게 당연한 얘기고 조금은 잠잠해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새로운 AI의 도구가 나왔다고 한다면 반드시 사용해보는 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5번째였는데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6번째. 저는 일을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거슬리는 게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일이 되게 잘 됐을 때는 특별한 인생에 다른 걱정이 없을 때였거든요. 저는 이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나와 대화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법이 저는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요,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사실 어떤 문제가 진짜 그거를 내가 감당해야 하는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내가 쉽게 놓아버리면 끝나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뭔가 중도에 포기하는 걸 싫어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요, 그냥 그 일을 끝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감정을 기록해보고, 내가 자주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거나 우울해지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상한다거나 이런 것들의 패턴을 파악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계속 스트레스를 준다면 그 사람과 안 만나는 방법도 하나의 전략이죠. 자, 그리고 공부 영역에 있어서 제가 이제까지 외국어와 관련해서 얼마나 또 중요하게 얘기를 했습니까? 뭐 이제 GPT가 나왔고 AI가 나왔고 영어 공부할 필요 없다, 외국어 공부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저 그런 얘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만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한국 분이 아니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통을 뭘로 하냐? 영어로 하겠죠?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거나 다른 외국어, 뭐 중국어나 일본어를 잘하거나 아니면 기타 언어를 잘하는 거에 되게 감사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종종 스토리에도 올리긴 하지만 여행을 꽤 많이 했죠. 여행으로 쓴 돈은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제가 왜 새로운 경험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냐면, 한국은 너무 좁아요,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과 인볼브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날의 컬처에 인볼브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조금 저와 또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내 영어는 아직도 한참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매일 공부할 수 있는, 꼭 공부가 아니어도 이게 공부한다 생각하면 되게 재미없잖아요. 컨텐츠를 보는 게 전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계속 외국어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8번째. 인간관계를 저는 한 번쯤, 제 나이쯤 되면 이제 리셋을 한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람을 되도록 다들 좋게 보려고 노력은 하는 편이거든요. 뭐 저도 단점이 있고 모든 게 완벽하지 않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든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손절을 한다거나 절대 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극히 드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앞으로 더 잘 살기 위해서 끊어내야 하는 관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손절해야 한다면 과감하게 좀 끊어내세요. 저는 그걸 한 40살쯤에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앞으로 40살부터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관계의 사람들, 어떤 유형의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지, 잘 편한지 이제는 그걸 어느 정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정착하게 되고 이제 잘 변하지 않죠. 그래서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인생의 방향, 중요한 가치관의 방향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이것도 관계인데 연애관과 결혼관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저의 인생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과 잘 맞구나, 어떤 유형의 사람과 만나면 시너지가 나는구나,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구나. 왜 어릴 때는 그냥 장밋빛이고 그냥 뭔가 이상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상형이라는 건 그냥 이상 속에 있는 거죠.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다른 것들이 더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뚜렷하게 하는 거, 이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사람의 유형은 어떤 사람일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내가 생각한 나의 약점 뭔가, 그걸 개선해야 될까? 아니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할까? 이런 것들도 조금씩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마지막 10번째. 자, 이제 장기 목표를 한 번 더 세워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싱글 라이프를 살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싱글은 그냥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 싱글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이 뭐 결혼 계획이 있든 아니면 이미 결혼을 하셨든 아이가 있든 이 30대 후반, 여성에게 있어서 30대 후반이라는 시간은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들 커리어에 대한 욕심이 있으실 거예요. 반드시 누구의 엄마나 가정의 어떤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나로서 삶을 사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의 1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 이게 10년 뒤까지는 잘 그려지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제가 아나운서를 시작했던 당시만 해도 저는 유튜브를 생각하지 못했었고, 유튜브를 막 시작했을 때도 제가 32만 유튜버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특히나 이 외국어, 저는 외국어 공부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거고, 제가 이제까지 과외를 하거나 공부를 가르쳤던 학생들한테 접목했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지, 이걸로 제가 코스모지나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인생 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1년 동안, 3년 동안 적어도 이 정도 목표까지는 달성하겠다라는 새로운 플랜이 있는 게 성장하는 삶이죠. 아마 그런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40대의 목표를 조금 다시 수립해보는 거 전 좋은 것 같아요. 건강과 커리어, 재무와 관련된 거, 일과 관련된 거, 관계와 관련된 거 좀 나눠서 한 2-3가지만 적어보면 좋지 않을까. 이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 사람이 뭔가 나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것 같다라는 약간 나와 비슷한 연배, 그러니까 보통 아래 위로 5살 정도는 비슷한 연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영감을 주는 어떤 것들을 하나씩, 그런 사람들을 모으는 것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러려면 앞으로 내가 뭘 더 배워야 하냐, 이런 것도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모든 걸 이미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또 인테리어를 열심히 또 집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들은 이미지 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패션 스타일이 있고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미지화 시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이미지를 모아보는 거. 자,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 여러분들한테 자기관리, 공부 리스트에 관련된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것들 제가 지금 카테고리별로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것들을 정리해봤는데 조만간 짧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조금 재밌었길 바라겠는데 이게 또 그러게요. 재미를 추구하는 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도 보는 여러분들이 좀 재밌었으면 좋겠어. 조만간
좀 여러분들이 자주 묻는 뭐 피부 관리 그렇잖아요. 이제 바흔이라는 느낌이 안 와요. 저는 아직까지 느낌이 안 오는데 그 피부과에서 시술을 이미 한번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저는 피부과 시술을 그렇게 많이 받아온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크게 알려드릴 거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집에서 관리하는 것들, 사용하는 제품들, 그리고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려드릴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저의 다이어트 프로그램 저는 이게 그냥 이번 기수로 끝내려고 하고 있긴 하거든요. 관련해서는 제가 또 블로그에 한번 남기도록 할 테니까 저희 블로그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녕. 되게 딱딱하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재미없는 사람이 아닌데 카메라 앞에만 있으면 되게 재미없게 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